기독교 명문대학으로 성장한 백석학원이 건학 45주년을 맞아 기념 감사 예배를 가졌습니다. 현장 취재했습니다. 한국교회의 대표적 연합기도회로 자리 잡은 다니엘 기도회가 3주간의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행으로 현장 좌석의 50%까지 수용이 가능해져 예배에 활기를 더했습니다. 기독교 한국 루터회 제8대 총회장으로 연임된 김은선 목사의 취임 예배가 열렸습니다. 코로나19로 교회 사역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전도 방법을 고민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고 조용기 목사의 제자 모임인 영산 목회자 선교회가 조목사 소천 50일을 맞아 추모 예배를 마련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목회자 양성을 비전으로 신학교를 시작해 학원 복음화의 사역을 감당하며 기독교 명문대학으로 성장한 백석학원이 올해로 건립 45주년을 맞았습니다. 장종현 설립자는 기념 감사 예배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습니다. 감동의 현장을 한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독교 글로벌 리더를 육성하는 백석학원이 건학 45주년을 맞았습니다. 백석학원은 1976년 목회자를 양성하기 위해 서울 동자동 3평의 작은 사무실에서 대한복음신학교로 시작됐습니다. 현재는 백석대학교, 백석대학교 평생교육신학원, 백석예술대학교, 백석문화대학교로 모든 학부를 아우르는 기독교 명문대학으로 성장했습니다. 백석학원 건학 45주년을 기념하는 감사예배에서 장종현 설립자는 백석학원의 교훈인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는 주제로 설교를 전하며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했습니다. 무릎 꿇고 받은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몸부림치며 걸어온 지난 45년의 여정 속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만남의 역사와 축복이 있었습니다. 장 설립자는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며 백석학원의 존재 이유는 이 땅에 대학이 없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 사람다운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교육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교직원들과 학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평생의 소망이라고 말했습니다. 행사에서는 30년을 근속한 교직원에게 공로상을 수여하고 영예로운 백석인을 선정하는 시간도 이어졌습니다. 수상자로는 이집트에서 선교 훈련을 하던 중 버스 폭탄 테러범을 온몸으로 저지해 31명의 고귀한 생명을 살린 후 순교한 고 김진규 목사의 아내 박여진 강도사가 선정돼 감동을 전했습니다. 이어 코로나 병동에서 의료진으로 환자를 돌보는 데 헌신한 김청화, 김다솜 동문도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백석학원 설립 45주년을 맞아 비전 선언문도 공개됐습니다. 선언문에는 개혁주의 생명신학에 기초해 한국교회 신학교육 개혁과 교회 회복에 앞장서고 성경적 세계관에 기초한 연구와 교육을 통해 대학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내용 등 7개의 다짐이 담겼습니다. 백석학원은 또 45주년을 기념해 장 설립자의 교육 이념을 담은 신간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를 출간했으며 백석대학교 CF를 15년 만에 리메이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한편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가운데 진행된 행사 이후 유경 45주년을 맞은 설립자 장종현 박사에게 전 교직원들이 마음을 담은 공로패를 전달하는 시간이 이어져 의미를 더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한혜인입니다. 전국 15,000여 교회가 참여하는 다니엘 기도회가 3주간의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2년 연속 온라인 참여에 중점을 뒀지만 이달부터 시행된 위드 코로나 방역 지침으로 현장 참석이 50%까지 가능해지면서 활기를 더했다고 하는데요. 구티비가 다니엘 기도회 운영위원장 김은호 목사를 만나 이번 기도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들어봤습니다. 오현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로 24회째를 맞는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연합기도회인 다니엘 기도회가 이달 1일을 시작으로 3주간의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교회들의 참여가 이어지면서 현재 전국 14,670교회가 넘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기도회 측은 무엇보다 2년 가까이 이어진 코로나 상황 속에서 개최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음에도 전 교회적 기도 릴레이가 끊어지지 않도록 책임감 있게 준비해왔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동일한 말씀을 받고 함께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게 중요하거든요. 정부의 방역 지침을 잘 따라서 한 교회나 한 성도들도 감염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저희들이 이제 주의를 하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특히 기도회 첫날부터 시행된 정부의 위드 코로나 지침으로 기존 온라인 중심의 기도회에서 현장 좌석 50% 참석까지 허용된 기도회로 진행됐다는 점이 의미가 있었습니다. 성도 입장 전 본당 좌석의 소독이 이뤄졌고 참석한 성도들은 QR코드 등록, 열 감지, 손 소독 등으로 방역에 참여했습니다. 첫날 강사로 나선 김 목사는 이제 역전되리라는 주제로 메시지를 전하며 불우한 상황이 불행은 아니듯 하나님은 기도할 때 응답하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성도에게 은혜가 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첫날의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이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역전의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저는 근본에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안에 정말 역전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회는 본 기도회 1시간 전부터 지역을 위한 중보 기도와 문화 공연이 진행됩니다. 또 21명의 강사진들이 특별히 전하는 믿음의 간증들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김은호 목사는 예배 회복의 시작이 될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무너진 예배와 신앙이 다시 세워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이제 한국 교회가 약 2년 동안 이제 코로나 상황 속에서 예배가 많이 무너졌잖아요. 다시 한번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라고 한국 교회의 무너진 예배의 재단이 다시 세워지는 예배의 회복이 있는 그러한 기도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기독교 한국 루터회 김은섭 총회장이 취임 예배를 갖고 4년 임기에 들어갔습니다. 제8대 총회장으로 연임된 김 목사는 루터의 종교개혁 정신을 되새겨 하나님이 주신 목표를 향해 앞장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김예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독교 한국 루터회 총회장 취임 예배가 열렸습니다. 지난 51차 정기총회에서 루터회 제8대 총회장으로 연임된 김은섭 목사는 1일 열린 취임 예배에서 말씀에 순종해 바른 길을 걸어가겠다고 포부를 다졌습니다. 김 총회장은 작은 이익을 위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목표를 향해 달려나갈 것을 강조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향하여 강하고 담대하게 걸어가겠습니다. 같이 가다가 넘어지지 않도록 옆에서 격려하고 붙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날 새 계명의 길을 걸으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이홍정 총무는 한국교회를 향해 한반도 평화를 위해 헌신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이 총무는 분단국가의 현실을 짚으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적대적 공생관계를 이어온 북한의 동포들을 얻기 위하여 우리 남한 사회에 장치한 분단과 냉전을 강제하고 재생산하는 기제들을 생산적으로 해체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 중 다만 몇 사람이라도 구원함으로 그들과 다 같이 복음의 축복을 나눌 수 있습니까? 취임 예배 이후에는 총회기 2항과 열쇠 전달식, 축사 등의 순서가 이어졌습니다. 루터회는 교단 자체의 발전을 넘어 한국교회와 사회 전체의 성장을 위한 공동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종교개혁 504주년을 맞이한 비전도 제시했습니다. 루터회는 마틴 루터의 정신을 따라 목회자의 소명을 일깨우는 일을 최우선 과제로 목회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교단 내 교육원 강화, 대외 협력 등 목회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구티비 뉴스 김예지입니다. 코로나19로 교회 사역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대부분 대면으로 이뤄졌던 전도 사역은 심각한 타격을 입었는데요. 이런 가운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전도 방법을 고민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박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대부분의 교회들은 전도 사역에 많은 타격을 받았습니다. 대면 만남이 어려워지다 보니 주변 이웃들을 만날 기회조차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엔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많은 교회들이 온라인을 새로운 소통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국대학생선교회 CCC 산하 EDI 전도제자 훈련원은 이처럼 코로나 시대 전도 트렌드에 맞춰 실질적인 전도 방법을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가
오면서 한국 교회에 어떤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다가 한국 교회에 막혀 있는 전도의 문이 열리고, 또 한국교회 많은 그 목회자들이 또 이것을 통해서 내년의 사역들을 좀 어떻게 계획하면 좋을까. 한국대학생선교회 CCC 산하 EDI 전도제자 훈련원이 마련한 코로나 시대 전도 트렌드 세미나에선 교회의 본질적인 전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온라인을 활용한 실제 전도 사례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날 강연에 나선 EDI 전도제자 훈련원 이경우 이사는 전도자에 따라 복음은 더욱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선 먼저 영적 준비가 갖춰진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자들이 복음의 분명한 증인의 자리에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권능에 붙들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던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이 복음이 정말 힘있게 흘러가게 되는, 새로운 전도 방법으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접목한 에디마켓 전도가 제시됐습니다. QR코드가 새겨진 이 카드를 나눠주고 링크 속 영상을 통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방식입니다. 또 자연스럽게 관계가 이어질 수 있도록 연락망을 구축할 수도 있습니다. 쉽게 전화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카톡을 통해서 지속적인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는 사역 부서별로 관리를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밖에 게임을 활용한 전도 방법과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이벤트 등 다양한 전도 사례들이 소개됐으며, 어린이와 청소년 등 각 계층에 맞는 전도 방법을 교회에 접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선택 특강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EDI 전도제자 훈련원은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전도 방법들을 교회들과 함께 공유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지역 복음화와 민족 복음화를 이뤄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전도제자 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굿TV 뉴스 박재현입니다. 고 조용기 목사의 제자 모임인 영산 목회자 선교회 일명 영목회가 조목사 소천 50일을 맞아 추모 예배를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개최했습니다. 순복음교단에서 50일은 예수님 부활 후 50일째 되는 날인 오순절에 제자들이 기도하다 성령을 받은 오순절 성령 강림 기간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날 설교를 전한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위인 목사는 고 조용기 목사가 평생 이어온 세계 선교 사역은 순복음 성도 모두가 이어가야 할 유산이라며,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고 교회 부흥이라는 열매를 맺는 것이 조 목사의 신앙을 계승하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추모 예배에서 참석자들은 추모의 시 낭송, 노래 등으로 고인을 추모했습니다. 한편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연내에 조용기 목사 기념 사업회를 출범하고 기념홀을 마련, 영산 글로벌 포럼도 개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백석예술대학교 공연예술학부 실용댄스 전공 학생들이 지난달 29일 스트릿댄스 경연 대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경연은 21학번 신입생들이 참가하는 올 장르 1대1 스트릿댄스 개인전과 비전공 학생들의 2인조 믹시드 배틀로 나눠서 진행됐습니다. 경연 결과 개인전에서는 이규진 학생이, 2인조에서는 강혜지, 박성민 학생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규진 학생은 이기고 싶다는 생각보다 즐기자는 마음으로 참여했는데 좋은 결과를 얻게 돼 기쁘다며 학교에서 배운 것들을 바탕으로 꿈을 펼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영남 지역 가나안 농군학교가 가나안 글로벌 스쿨 설립 감사 예배를 진행했습니다. 가나안 글로벌 스쿨은 근로와 봉사, 희생, 개척 등의 교육 이념을 통해 학생들을 글로벌 리더로 양성하는 목적을 갖고 출범하게 됩니다. 학교는 250평 부지의 4층 규모로 강의실과 100명이 생활 가능한 대안학교로 건축됩니다. 예배에서 메시지를 전한 포도원교회 김문훈 목사는 가나안 글로벌 스쿨이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는 샘물 같은 곳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 참석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해 2018년 대비 40% 이상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남북한 산림 협력으로 한반도 전체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것이라며 개발도상국의 산림 회복에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세계적인 석탄 감축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2050년까지 모든 석탄 발전을 없애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를 넘어섰습니다. 2일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3.2% 올랐습니다. 이는 2012년 1월 이후 9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석유류 상승률이 27.3%로 2008년 8월 이후 가장 높았고 달걀, 돼지고기 등 축산물이 13.3% 오르면서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국내 정유사 직영 및 알뜰 주유소가 오는 12일부터 유류세 인하 조치를 가격에 즉시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유류세 인하 조치는 이달 12일부터 내년 4월 말까지 약 6개월간 유지됩니다. 이 기간 유류세는 20% 인하되는데 휘발유는 리터당 164원, 경유 116원, LPG 부탄은 40원 내려가게 됩니다. 정부는 이와 더불어 전국 모든 주유소에 유류세 인하분 물량이 신속 공급되도록 주유소별 배정 물량을 분할 공급하고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 대처할 예정입니다. 하루 만에 0.2%포인트 뛸 정도로 시중은행 대출금리가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금리 최고 수준은 이미 5% 중반에 이르렀습니다. 대출금리가 급격히 상승한 배경으로는 기준금리 인상과 물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시장금리가 뛰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예상대로 이달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또 올라 그 영향까지 시장금리에 반영되면 대출금리 상단은 연말쯤 6%에 이를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슈포커스였습니다. 굿TV 월드와이드입니다. 현지 시간 1일 오후 2시쯤 나이지리아 최대 도시 라고스에서 공사 중이던 21층 건물이 무너져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AFP,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현지 경찰은 이날 사고로 최소 3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잔해 더미에 갇혔다고 밝혔습니다. 목격자들은 붕괴 당시 사고 현장에 있던 인원이 100명 정도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지 당국은 잔해를 수색하며 생존자를 찾고 있으며 붕괴 원인을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에서 오는 8일부터 5세에서 11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미국 내 5세에서 11세 어린이 2,800만 명이 모두 접종 대상자가 될 전망입니다. 각종 부작용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미 보건당국은 대면 수업 재개를 위해 접종이 필수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5세에서 11세 어린이들에게 접종될 화이자 백신은 기존 투여량의 3분의 1 수준인 10마이크로그램만 투여합니다. 미국에서 어린이 접종이 본격화되면서 유럽과 캐나다 등 현재 어린이 접종을 검토 중인 국가들의 접종도 본격적으로 실시될 전망입니다. 일본 정부가 오는 8일부터 비즈니스 목적의 입국자에 한해 자택이나 호텔 등에서의 자율격리 기간을 10일에서 3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4일째 이후 음성이 확인되고 해당 기업이 행동을 관리하는 조건으로 대중교통 이용과 회식 등을 위한 외출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비즈니스 목적의 단기 체류자나 유학생을 받아들이는 기업이나 대학이 행동을 관리하는 조건 아래 원칙적으로 중단했던 외국인 신규 입국을 허용할 계획입니다. 미국 전기 자동차 업체 테슬라의 주가가 이를 $1,200를 돌파하며 일명 1200슬라 고지에 올랐습니다. 테슬라는 이날 미국 뉴욕 증시에서 전장보다 8.49% 급등하며 $1,208.59로 장을 마감했는데 이는 최근 1년간 놓고 보면 약 200% 치솟은 수치입니다. 이로 인해 테슬라 공동 설립자이자 최고 경영자인 일론 머스크의 재산도 급격히 불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억만장자 지수에 따르면 전 세계 부호 1위인 머스크의 재산은 투자자 워렌 버핏의 3배에 달하는 394조 6천억 원으로 알려졌습니다. 월드와이드였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습니다. 내일 밤 사이에는 수도권에 약하게 비가 내리겠습니다. 휴일에서 월요일 사이에도 대부분 지방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이후에는 날씨가 급격히 추워질 전망이니 옷차림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17도, 강릉 19도, 대전 18도가 예상됩니다. 대구와 창원은 19도, 부산은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계속되는 학령 인구 감소로 대학들이 위기란 소식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기독사학의 사정은 더 어려운 게 현실인데요. 이런 가운데 사람다운 사람을 만들자는 인성교육을 바탕으로
기독교 명문대학으로 성장한 백석학원의 소식이 큰 도전이 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